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1 수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고1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의 중요도가 고2나 고3 학생들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킬러 문항에 비해 비킬러 문항들에 대한 상대적인 난이도가 더 쉽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까지 허락되진 않아서 전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찍긴 어려울 것 같고, 킬러 문항 21번, 29번, 30번에 대해서만 해설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가 지금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움직이고 y좌표는 고정된 상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는 2라는 또 하나의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 B, 그래서 그 둘의 교점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교점과 원점을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삼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형성하는 개수와 그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최대값까지 구해내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과 아니고 Y축이죠, 근데. Y축을 그리고 X축을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두 가지 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먼저 y는 마이너스 2,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취를 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연히 y는 2, 우리가 교점을 구해야 하는 그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 그럼 2차 함수는 뭐 제가 하나만 제대로 그려보자면 뭐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 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져왔다고 쳐보면 지금 약간 사실 대칭성이 조금 깨져 있는데요. 그냥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삼각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등변 삼각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등변이라는 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 두 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변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얘 자체가 이렇게 대칭으로 형성이 되면 그때 얘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때 k는 당연히 0이어야만, 즉 꼭지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어야만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해지는 케이스는 과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길이가 같아질 수는 없을까가 되겠네요. 그것을 체크해 보면 방금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도 복사를 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르네요. 자, 음, 뭐 이렇게 해보면 여기와 여기와 이런 삼각형이 생기겠죠. 이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혹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질 수 없을까? 지금 현 조건은 제가 그래프를 최대한 이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참고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한쪽만 구하면 나머지 한쪽은 풀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얘를 사실 좀 많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가져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이 길이가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 각각은 이쪽으로 움직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얘는 대칭이라 사실 의미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록이 이렇게 그려주거나 얘도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개수는 5개. 그래서 스몰 n이 5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최대값은 사실 딱 봐도 이 그림이 가장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원리도 직관적으로 보이고요. 얘랑 얘랑 같아지는 것만이 얘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얘는 조금만 움직여서 얘랑 얘랑 같아지는 게 한계죠. 이 상황을 구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보고 여기랑 이 점좌표를 구해볼게요. 그럼 식이 얘가 는 2여야 되는 거니까 x-k의 제곱이 4여야 되고 x-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여기가 k-2, 여기가 k 플러스 2, 여기가 x는 k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4인 걸 알죠?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4가 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높이가 2 간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특수각인 30도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가 2 루트 3이라는 길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k 빼기 2, 이 점의 x좌표가 k 빼기 2인 걸 구했으니까 얘가 2 루트 3인 걸 알게 되고 k가 2 더하기 2 루트 3인 게 최대값이다. 즉 라지 m이다. 그래서 답이 7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까지는 쉬워요. 30번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정도로 문제가 더럽고 29번은 할만합니다.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항식 P가 뭔지는 모르고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Q에 대해서 Q와 P의 관계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얘가 3차니까 얘는 6차, 얘도 6차, 심지어 최고차항은 1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럼 이를 더한 얘는 최고차항이 2인 6차 방정식. 근데 이게 2차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2인 4차 방정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x 대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된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다항식의 나머지를 볼 때 항상 하는 행위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부터 해야겠죠. px는 qx로 나눴을 때 몫이 kx고 나머지가 rx다. 그럼 얘는 다 차수를 보면 4차, 3차, 1차, 2차 얘 몫, 나머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데 지금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만 가지고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얘에 대해서 x가 0일 때 한번 넣어보면 우변이 다 지워지죠. 그리고 좌변 같은 경우는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 나옵니다. 근데 제곱수랑 제곱수는 모두 양수기 때문에 의미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q1과 q0이 모두 0이 나와요. x가 1일 때도 같은 행위가 반복이 되고요. 순서가 사실 조금 어긋났는데 그래서 q2도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qx를 모두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에다가 qx를 넣어보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1 px 바로 빠르게 인수분해해줬죠. 양변의 공통 변수인 x 하나, x-1 하나, x 하나, x-1 하나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px가 완벽하게 나오게 돼요. 이거를 또 한번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빼기 2의 제곱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거 보였다고 바로바로 전개하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끝까지 계산을 미루는 게 어쩌면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qx, 즉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인 kx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린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보았던 보편적인 문제랑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실제로 좌변의 경우는 여기 때 0, 0 이렇게 되고 2일 때는 몇이죠? 2의 9, 1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가 0이 되고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0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4a 빼기 2a 그래서 a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rx가 9x제곱 마이너스 9x가 나와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여기 3을 넣은 거니까 쉽게 27이 27 맞나? 9, 81 빼기 27 54가 나오게 됩니다. 30번이 유일하게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까다로움이 그냥 어떤 아이디어나 환상적인 그런 떠올림보다는 조금은 그냥 끝도 없는 미로를 걸어나갈 수 있는 끈기만을 요구하는 문제라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t가 뭔지 모르고요. t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t가 정의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수의 모양도 t가 결정을 짓고 있고요. 그 함수가 이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이 새로운 함수와 이러한 1차 함수가 교점이 4개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그냥 귀찮을 뿐입니다.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2차 함수에 최소값 혹은 최대값은 이제 지금 현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최소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표준형을 만들어서 찾아준 후에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간이 이렇게 제약됐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죠. 어떻게? 이 t가 이렇게 쓸게요. t랑 2t랑 t 플러스 3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가 안 되거나 근데 참고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참고로 얘를 풀어보면 t가 0보다 3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t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인데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0t가 되고요. 이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번 케이스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나요? 그거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둘 중에 더 먼 놈한테 생깁니다. 근데 뭐가 더 먼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도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인 t와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인 3-t 그래서 t가 3-t보다 이거일 때 그럼 이거는 t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이 뜻은 여기가 더 멀다라는 거고 얘가 더 머니까 그래프에서 여기랑 여기 중에 여기가 더 머니까 여기가 더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t 플러스 3을 넣어준 값 그러니까 몇이 나오죠? 계산이 너무 귀찮은데?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더 멀고 여기가 더 가까운 거죠. 꼭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t를 넣어준 값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최대가 얘고 최소가 얘니까 gt는 이 둘을 더해준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t는 최대가 얘가 되고 최소가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가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꼭지점 자체가 구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 그림이 정확한 것 같죠? 얘가 너무 커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양끝 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데 사실 둘 중 뭐가 최대 최소인지는 딱히 궁금하지 않은 게 우리는 그 합만을 구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냥 양끝 값을 대입해 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그 GT를 구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양끝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도를 더해주면 14t 플러스 9가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매우 화가 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려봅시다. 일단 가장 왼쪽인 얘부터 그려보면 y절편 9에다가 꼭지점 좌표는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최대값을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까지 살짝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7분의 꼭지점은 이미 지났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꼭지점 7분의 10이니까 구간 바깥에 있죠. 얘랑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3을 넣으면 뭐가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3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9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요. 이거 표시 좀 해놓죠.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축적이 좀 안 맞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 좌표가 6분의 7 얘도 여전히 그냥 감소하는 느낌을 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사실 지금 제 그림의 한계도 이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지금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저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셨을 거고 그 그림으로서는 이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와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언제 접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해 볼 거예요. 먼저 이 식이랑 이 1번식이랑 해볼게요. 1번식과 접하는 순간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a여야 되고 7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9 마이너스 9 계산이 틀렸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a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 D를 써주면은 81 빼기 플러스 63 빼기 7A가 0이어야 되고 A가 7분의 144여야 돼요. 그러니까 A가 7분의 144일 때 여기서 뭐 이렇게 접하겠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식이랑 해볼게요. 두 번째 식이랑은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20t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a여야 되고 7t제곱 플러스 24t 더하기 a가 빼기예요. 이걸 이제 해보면은 144 빼기 7a가 또 0이어야 돼서 놀랍게도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네요. a가 7분의 144여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두 그래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아마 이렇게 그려질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인데도 동일한 접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와 마이너스 4t 플러스 a를 해주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81 분별식 d라는 것도 명시를 해둡시다. 81 빼기 6a 플러스 54 맞나요? 그래서 이게 뭐 135 마이너스 6a는 0 그래서 a가 2분의 45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값은 값이지 값 그렇게 쓸모있는 값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을 때는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한 개. 그러다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직선을 연장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지우고 좀 더 길게 그려볼게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는 계속 한 개다가 이렇게 됐을 때 두 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움직여? 여기서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실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4개가 되는 순간 생각해보면 여기가 언제냐? 여기를 만날 때예요. 여기가 만날 때. 그래서 여기를 뭐 중요한 점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만날 때. 그 다음이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랑 이렇게 접할 때예요. 이 사이에서만 4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 얘에서는 딱 3개고요. 얘에선 딱 2개인데 그 사이에선 4개가 생기는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2분의 3일 때의 좌표고 2분의 3, 몇을 지나는지 계산을 해보면 뭐 여기랑 여기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2분의 3, 7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0, 30은 2분의 3, 그 다음에 57?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와 이때 사이에 a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얘는 알고 이미. 이때는 이제 4분의 57이 마이너스 6 더하기 a여야 되니까 a가 4분의 8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몇이죠?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됩니다. 그래서 4p 더하기 7q는
22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잘 찍었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 혹은 킬러 문항은 아닌데 내가 수학 고1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도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